김지훈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KBS 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법의 정의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대화에서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의식과 후회, 등장인물들이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마주하고 후회하는지 살펴봅니다. 가족 관계의 복잡성, 얽히고 설킨 가족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분석합니다. 법과 정의의 실현, 증거와 진술을 통해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알아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 선과 악,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옆에 계신 전문가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윤서 상담심리학 전문가.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전문가 최윤서입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의 심리 변화와 갈등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특히 죄의식, 후회, 그리고 가족 관계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증거와 진술이 어떻게 작용하여 정의를 실현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속 법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실제 법률과의 차이점도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지훈 시사평론가, 좋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속 흥미로운 장면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 사과 후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는 장면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최윤서 전문가님, 이 장면에서 지수원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보셨나요? 최윤서 상담심리학 전문가. 지수원의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더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라는 대사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을 잘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후련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김지훈 시사평론가, 죄책감과 책임감, 정말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박준영 변호사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수원의 자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준영 변호사, 자수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수는 형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드라마에서처럼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지훈 시사평론가, 그렇군요. 물증이 없는 자백은 효력이 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드라마에서 최명주를 잡아넣기 위해 자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박준영 변호사, 네, 실제로도 공범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자백이 다른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은폐된 범죄의 경우 내부자의 자백이 수사의 물꼬를 트는 경우가 많죠. 김지훈 시사평론가, 흥미롭네요. 드라마 속 설정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명주가 자수를 거부하는 장면에서 증거가 없다고 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최윤서 전문가님, 이 대사는 어떤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최윤서 상담심리학 전문가. 최명주의 저 대사는 전형적인 부정 심리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회피하려는 방어 기제인 것이죠. 또한 제가 살인자 되면 우리 세영이는 남은 인생 살인자 딸로 살아가야 하는데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딸에 대한 죄책감과 모성애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지훈 시사평론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죠. 박준영 변호사님, 만약 최명주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박준영 변호사, 범행을 부인하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고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교통사고 살인교사 혐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검찰은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김지훈 시사평론가, 그렇군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끈질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최명주가 체포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원본보다 무서운 복사본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대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최윤서 상담심리학 전문가. 원본보다 무서운 복사본이라는 대사는 최명주가 자신의 악행을 딸에게
그대로 물려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딸 또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김지훈 시사평론가, 그런 의미였군요. 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자신의 행동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박준영 변호사님, 이 장면에서 최명주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이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준영 변호사, 최명주에게 적용된 혐의는 뺑소니, 교통사고 살인교사 혐의입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인교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김지훈 시사평론가, 정말 무거운 죄군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하이라이트 장면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법의 정의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죄의식과 후회, 지수원은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자수의 중요성, 자수는 형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심리, 최명주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회피하려는 방어기제를 보였습니다. 법적 처벌, 뺑소니, 교통사고 살인 교사 혐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님의 명쾌한 설명 덕분에 드라마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윤서 전문가님, 박준영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